안녕하세요. 데일리머니입니다. 미국 지수형 ETF에 투자하는 우리나라의 수요가 점점 더 강해지는 가운데서요. 소리 없이 강한 국내 우량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주파수를 맞춰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내 우량 고배당주들입니다. 지난해에도 가을에 초입해서 국내 우량 분기 배당주를 골라서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이후 정부의 밸류업 장려 정책에 따라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주가 상승이 가팔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최근 조정장 이후에 다시 최고점을 회복하려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주식과 아직은 주식의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안정성과 성장성 또 배당성을 모두 겸비한 우량 고배당주 3개를 골라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구간이 명관이죠.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현대차입니다. 그중에서도 현대차 우선주 3종을 뽑았는데요. 현대차 우선주의 특징은요. 현대차 보통주와 가격차가 꽤 나는 이른바 괴리율은 높지만 오히려 배당금은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높은 그야말로 배당주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조건을 딱 갖춘 우량 고배당주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28일 투자자들을 위한 CEO 인베스트 데이를 열었는데요.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는 3가지였습니다. 우선 신규 주주 환원 정책, 또 전기차 화재 등으로 소비자들의 외면에 대응해서 현대자동차가 현지 미국 전기차 공장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 비율을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가, 또 인도 현지 법인 IPO 상장 목적과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현대차는 적극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8일에 있었던 인베스트데이에서 현대차는 중장기 목표와 주주 환원 정책의 확대로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발표했는데요. 발표 이후에 현대차는 4.65%나 급등했는데 발표한 주주 환원 정책이 예상치를 상회한 덕분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의 주요 골자를 좀 살펴보면요. 현대차는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가는 실질 환원율인 TSR의 목표치를 35%로 상향 조정하고요. 내년부터 오는 27년까지 주당 최소 배당금을 1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3년 동안 자사주 매입 규모를 4조 원으로 설정해서 주주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적극적인 밸류업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 무디스, 또 스탠다드앤푸어, 또 영국 피치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A등급을 받았는데요. 이 3대 신용평가사에게 모두 A등급을 받은 자동차 업체는 벤츠, 토요타,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대 속에 올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인 전기차 생산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이른바 HMG MA 건설 마무리 단계에서 미국 주정부의 환경 영향 재평가라는 악재가 최근에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올해 4분기 가동을 앞둔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아이오닉 5 또 아이오닉 9과 같은 전기차 외에도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밝혀서 환경 영향 재평가로 인한 타격이 별로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분기에도 분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신기록을 갱신했는데요. 역대급 실적을 낸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매출은 6.6%, 순이익은 2분기에만 24.7%가 늘었습니다. 이제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본주와 우선주 3종목 모두 합쳐서 63조 8,188억 원 수준이며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45조 206억 원, 또 영업이익은 4조 2,791억 원, 순이익은 4조 1,739억 원입니다.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6.6%, 영업이익이 0.7%, 순이익이 24.7%가 증가하면서 꾸준히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대비 9.1% 감소한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0.4%로 감소된 이후 그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출액은 7월 역대 2번째로 많았고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 기록도 이어갔습니다. 현대차는 하반기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요. 주목해야 할 글로벌 이슈 2개가 있습니다. 이 이슈 2개의 결과 방향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자동차 관련 규제와 정책 변화입니다. 요즘 미국은 민주당 해리스 대선 후보와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운동이 정말 치열한데요.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미국 보조금 수령을 앞둔 현대차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선에 대한 전략과 대응 방안 수립 또한 큰 과제입니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의 수출 상황을 보면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낮아진다거나 규제가 더 강화된다면 25년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현대차에 주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의 반대 입장인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미국 보조금 수령을 앞둔 현대차에게는 악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현대차 주가 향방에 영향을 줄 글로벌 이슈라면요. 현대차의 인도 증권 시장에 현지 법인 상장을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CEO 인베스트데이에서도 바로 현대차 인도 현지 법인 IPO 상장과 관련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6월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을 위한 IPO 예비투자 설명서를 제출했는데요. 다음 달 중순 심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 인도 법인은 IPO를 통해서 기존의 지분 17.5%를 매각합니다. 현대차 인도 법인의 기업 가치를 19조 원 정도로 인정받는다면 인도 IPO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됩니다. 현대차는 인도 내 100만 대 양산 체제를 구축해서 1위 업체와의 점유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 능력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대차가 인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 2위인데요. 1위는 마루티 스즈키인데 점유율이 41.3%로 2위인 현대차와는 굉장한 격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어제 인베스터데이에서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통큰 배당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행 분기 배당액을 주당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늘리고 연간 배당액을 최소 10,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3년간 총 4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할 예정이라는 어찌 보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주주 환원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에 현대차가 5% 가까이 오른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닌 투자자들의 기대에 잘 부응한 이벤트였습니다. 두 번째 뽑은 우량 고배당주는 올해 유난히 힘을 못 쓰고 있는 맥커리 인프라주입니다. 리츠주들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지난 2년간의 최저점이 많이 회복된 것과는 달리요. 맥커리 인프라주는 사실 지난 2년 동안 리츠 섹터 순환 시대에는 상대적으로는 덜 떨어졌는데요. 또 회복 탄력성은 가장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 하남 데이터 센터 인수에 따른 자금 조달 이슈 때문이겠죠. 결국 유상증자 계획을 최근 발표했는데요. 보통 유상증자는 악재로 분류되는 이슈입니다. 맥커리 인프라는 지난 13일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권리락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맥커리 인프라의 경우는 소폭이라도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유난히 최근 유상증자로 인한 맥커리 인프라의 주가 하락이 선반영되어서 매수 타이밍으로 본 매수세가 유상증자 이슈로 인한 매도세보다 강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앞으로 맥커리 인프라의 유상증자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8월 26일 기준 11주 이상의 맥커리 인프라주를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신주 인수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신주 인수 권리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신주 인수권을 매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수량을 늘리기 원한다면 신주 인수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신주의 최종 가격은요. 지난 27일 결정된 1차 발행가액과 최종 발행가액 결정일인 9월 30일 즈음에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10월 4일과 7일 신주 보유를 원한다면 최대 2배까지 유상증자 청약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신주 미달 물량이 나온다면 일반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일반 공모가 10월 10일과 11일에 실시되지만요. 선례를 보면 일반 공모의 기회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최종 발행가액으로 결정된 맥커리 인프라 신주가 10월 24일 각자의 계좌에 입고가 됩니다. 맥커리 인프라의 투자 형태가 과거에 만기가 있는 인프라 펀드에서 신재생, 또 데이터 센터 등으로 시류에 맞춰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맥커리 인프라주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유상증자 전후로 주가가 안정되기 전에 저점 구간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이 기회들을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남 데이터 센터는 지난해 말 완공한 IT 거대 데이터 센터인데요. 카카오가 92%를 임차하고 있고 LG CNS가 일부를 임차해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차세대 리츠의 선두 주자인데 특히 서울 근교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는 희소성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남 데이터 센터 인수는 맥커리 인프라의 투자 매력도를 분명히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맥커리 인프라는 총 주식 비율 중 9.9%에 해당하는 4,314만 638주를 신주 발행할 계획인데요. 하남 데이터 센터 매입에 4,230
230억 원을 사용하고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민간 투자 사업에 2,14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 자산을 넘어서 데이터 센터로 영역을 넓힘으로써 대표적인 고배당주인 맥쿼리 인프라의 수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인프라 펀드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신재생 에너지군 포함 다양한 자산군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뽑은 우량 고배당주는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지주 중에 밸류업 공시 1호 기업인데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대주주의 한 주와 일반 지주의 한 주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주주 평등의 원칙으로 어찌 보면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가장 부합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리츠 금융지주의 실적 발표도 무척 만족스러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25년까지 연결 단기 순이익의 50% 이상을 배당하겠다는 주주 환원율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또 자사주 소각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그 믿음직한 모습이 탄탄한 주가 상승의 이유 아닐까 싶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특히 탄탄한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연결 단기 순이익은 7,362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28% 가까이 증가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연결 단기 순이익도 메리츠 화재의 보험 손익의 꾸준한 증가와 메리츠 증권과의 동반 실적 개선으로 지난해 대비 12.5% 증가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은 지난해 이렇게 잘 나가는 자회사들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증권 등을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해서 상장 폐지하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하나의 상장된 형태로 지배 구조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주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경영진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23년부터 25년까지 3년 동안 연결 단기 순이익의 50%를 주주 환원율 달성을 위해서 활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단기 순이익 2조 1,254억 원 중 51.2%를 자사주 소각과 배당으로 실시해서 주주 환원율을 초과 달성했고요. 올해도 6월 말 기준 자사주 소각을 위한 매입을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8월 28일 현재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는 93,000원입니다. 국내 금융주 탑티어로 특히 상반기 실적 발표 이후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배당주로서의 인식이 강한 금융주들 가운데 이렇게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들과 탄탄한 실적으로 메리츠 금융지주는 금융 성장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최근 많이 올랐음에도 기업 가치 대비로는 오를 여지가 많은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 지수형 ETF의 투자 쏠림 현상과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여부로 국내 주식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는데요. 그래도 그중에서도 정부의 밸류업 지원 정책 속에서 소리 없이 강하게 높은 배당률과 성장을 지속해오거나 아직은 저평가되었다고 생각되는 우량 고배당주 3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국내 고배당주는 현재로서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고요.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배당률 이 상당히 높은 만큼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다면 미리 잘 계산하셔서요.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되거나 건보료 지역가입자가 되지 않도록 잘 계산하셔서 ISA 계좌 등 절세 계좌와 병행해서 잘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와 아이디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데일리머니였습니다.